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오늘도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새벽조교 전문위원 이승일 위원, 그리고 제주꾼입니다.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일은 7경주에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가 열립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별정 5형으로 2000m 레이스로 펼쳐지다가 이번에는 연령 오픈 암말 경주로 한정이 돼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경주거리도 1400m로 줄었죠. 관심을 좀 갖는 마필들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병철 위원. 네. 총 16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주목할 만한 마필, 관심 갖는 마필, 어느 마필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부산 마필들의 선전이냐, 매니머니를 중심으로 서울 마필의 일격이냐,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9조에서 부산 19조 2마리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 북벌신화와 퀸즈블레이드인데, 자, 12번 퀸즈블레이드는 이미 출중한 기본기로 1등급의 장거리까지 입상을 한 전력이죠. 10개월 공백을 극복하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10월 31일 주행검사 때 그 건재한 모습을 보였어요. 훈련 상태도 괜찮습니다. 자, 3번 북벌신화도 직전에 이 제주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예선 전격에서 1위를 차지한 말이죠. 자, 여기서 4번 위너스 마린이 지난 K&M의 대상경주 당시 뉴욕블루의 낙마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실격당했지만 이 외산마와의 경주에서도 상당히 능력을 보였단 말이고 적정거리 1400m 출전입니다. 여기다가 서울의 자존심, 매니머니까지 가세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승일 위원, 새벽 훈련 보면서 좀 눈에 쏙 들어왔던 마필 있어요? 예, 19조 마필은 또 이 12번 퀸즈 블레이드죠. 또 이제 3번 북벌신하고 두 마필이 이제 출전을 하는 가운데 새벽 훈련 시에도 같이 이제 훈련을 전담을 했는데요. 병합 조교 시에는 이 12번 퀸즈 블레이드가 이 3번 북벌신화를 좀 여유 있게 좀 더 나은 걸음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12번 퀸즈 블레이드의 선전을 또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변 마필 한 필 좀 여쭤보고 싶은데 13번 게이트 배정받은 피노누아 박으른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이 마필 훈련 상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23번 피노누아가 이제 박은홍 기수가 직접 또 이제 훈련을 전담을 해서 또 이제 좀 유시민이 지켜는 봤습니다만 이 상태 변화는 크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이제 훈련 시에는 뚜렷하게 상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은 상태로 기본 걸음으로 띄워주는 마필인데요. 근성은 있는 마필인데 좀 더 이 13번 피노누아 이런 마필은 좀 이 당일 컨디션도 한 번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그런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이 대상 경주를 다루지를 않고 1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살짝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멘트 치지 말라고? 자, 이번 경주 늘어난 1400m에다가 앞선이 약합니다. 6번 레디칸 주목이 가고요. 6번마 레디칸 같은 경우는 밀어주는 만큼 또 중속이 나오는 모습을 이미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주목을 좀 해도 좋을 만한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너 돌아 직선에서는 외곽배에서 전개를 펼쳤는데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5번 샵로커는 이번 경주 초중반 전개에 있어서 올해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이 중요하겠죠. 네, 첫 순서는 김재민의 추천 경주로 시작합니다.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총 14두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마필들에게 역시 관심이 가는 편성입니다. 8번마 축하축하와 7번마 광복 70 두 필이 같이 뛰었었고 5번 게이트를 배정받은 원더펀치도 같은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들이죠.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8번마 축하축하는 선두권 경합을 하고 무너진 마필이 되겠고요. 광복 70은 선두권 경합을 이겨내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경합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7번마 광복 70은 경주거리가 1200m로 줄었다는 부분이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7번마 광복 70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상대마를 찾는 경주인데 인코스의 2번마 인디러너 지난번에는 애곽 게이트에서 중속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선 애곽 전개를 하고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 종반에 여력이 크지는 않았죠. 후미권에서 추입을 시도했던 갈색 전령이 거의 코차까지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여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게이트가 좋아졌고 중속이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주에 선입 최적 전개가 예측이 되는 마필입니다. 3번마 슈퍼코만도 인코스 추입을 시도했는데 진로가 여의치 않아서 채찍을 대는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에 3번마 슈퍼코만도 역시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전개상으로는 애곽에 14번마 에코왕자가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는 있는데 게이트가 애곽으로 밀려서 전개상 불리함을 극복하고 그 부분을 이겨내기에는 상당히 좀 힘겨워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출발이 좋았습니다만은 잡고 중후미권까지 밀렸다가 종반 추입력을 발휘했던 6번마 사천왕이 지난번에는 1400 페이스에 맞춰서 레이스를 펼쳤다면 이번 경주에는 1200m 페이스에 맞춰서 레이스를 펼친다면 지난번처럼 참고 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중속을 내서라도 선두권과 격차를 줄여주겠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마 광복 70 중심으로 2번마 인디러너, 3번마 슈퍼코만도 그리고 6번마 사천왕 세 필 중에서 상대마를 선택할 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최단거리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총 12두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주에서 선전했던 상승세 마필들에게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경주 편성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먼저 전개도로 상세하게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사경주는 초반 치열한 선두 경합이 예견되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앞선의 흐름에 관계없이 선행 선입 자유전개점을 살릴 수 있는 한두의 마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출중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이죠. 이 9번 닥터 Y가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5번 센세이션이라는 선행 상대마가 있습니다만 이 9번 닥터 Y는요 직전에 시아크라는 출중한 선행마를 앞서서 선두 장악에 나설 정도로 상당히 순간 스피드가 좋은 말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퍼펙트 빅시. 데뷔 이전째 2선 외곽에서 무리한 2선 선입전을 펼치고도 우승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닥터 Y를 굳이 초반에 넘어설 필요 없이 외선에서 따라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외에 6번 이 브라이언. 이 출중한 선두 가담 스피드가 있습니다. 선행은 못 나서겠지만 코너 돌기 전에 2선까지는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직전부터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던 3번 당찬여걸도 2선 혹은 3선을 내치게서 지배할 것입니다. 자, 외곽의 11번 이 퍼펙트 빅시, 이 스피드와 근성 그리고 치열한 경합 중 밀리지 않는 파워감을 갖추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데뷔 후 4번의 경주를 모두 최단거리 1000m 레이스를 펼쳤는데
데뷔 이전 주에서는 시정 외곽에서 무리하게 전개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내선에서 선행으로 주도를 하면서 입상을 했죠. 자, 이번 경주가 이 9번 닥터와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보내놓고 이 외선에서 응수하는 전략이 이번에 입상을 위한 좋은 전개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6번 요 브라이언. 직전에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말머리를 잘했다라고 봅니다. 당시 게이트 외곽에서 자, 초반에 내선에서 자리 잡고 마지막에 한 발 결정력을 보였는데 이 6번 브라이언은요.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상당히 또 강점을 지닌 선입형 마필로 보입니다. 자, 이 3번 당찬여걸 올해 1월달 데뷔전에서는 능력 미달 처분, 자, 휴양 공백이 있었죠. 절치부심. 복귀전에서는 그 착지불량을 일으키고도 마지막 근성을 보였고 직전에 드디어 첫 번째 입상을 거둔 전력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 11번 퍼펙트 빅시, 문세영 기승도 하지만 자, 이미 빠른 페이스의 최단 거리를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으로 입상한 검증을 받은 말입니다. 이 9번 닥터 Y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도 무난히 극복해 내리라 보고 있고요. 자, 6번 브라이언. 신인 기수 기용으로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빠른 페이스 상당히 또 강한 전력이죠. 상승세 마필 3번 당찬여걸의 역습까지. 결국 최단거리 자유전개 이점 살릴 11번 퍼펙트 빅시에 주목을 하면서 자, 지금까지 전개대로 살펴본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11번 마 퍼펙트 빅시, 6번 마 브라이언, 39조 허재영 조교사 두 필을 동반 출조하고 있는데 두 필 모두 입상권으로 분류가 되는 편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이승일 위원은 과연 어느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1번 퍼펙트 빅시인데요. 이번 새벽 조교 시에도 이제 5등급 마필인 서울캔과 병합 조교를 올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이 11번 퍼펙트 빅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막강한 주폭을 보이면서 입상을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요. 이번 조교 시에도 한층 더 파워감과 탄력이 붙었다는 점에서는 게이트는 또 이제 외곽 게이트, 2게이트에서 11게이트로 게이트는 좀 분리는 해줬어도 충분히 극복을 노릴 수 있어 제거리 1000m 재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9번 닥터와인데요. 좀 이 고개가 좀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떤 실전에서 상당히 근성이 좋은 걸음을 보이면서 선전을 해주고 있는 마필이 이 9번 닥터와입니다. 이 큐레 이제 부중 극복이 이제 관건인데요. 발놀림은 양호한데 좀 이 활기는 직전보다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9번 닥터와이 기본 걸음 나와주고요. 어떤 선행 도전을 노려주는 마필로서 선두권에서 이제 버티기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9번 닥터 Y 기대를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 6번 브라이언이죠. 11번 퍼펙트 빅시하고 이제 또 39조 동일 마방이겠습니다만 이 6번 브라이언 지난 경주 입상을 성공해줬고 이번에 3kg 감량을 받고 이제 출전입니다. 6번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어떤 훈련 시의 컨디션은 더 나은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컨디션 조율에 신경을 썼던 마필로 감량 2점이라면 제거리 1000m에서 다시 기대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번 미라클 돌풍과 이제 4번 럭키시더 4조에서 두 마필을 출전시켰습니다. 요 4조에서 두 마필을 출전시킨 가운데 1번 미라클 돌풍이 추입력으로는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번 미라클 돌풍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두 분 모두 11번 마 퍼펙트 빅시, 선입 최적 전개가 기대가 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요. 상대마들은 사실 거론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여러 두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좀 6번, 9번, 3번, 1번 이 미라클 돌풍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 중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가 11번 마 퍼펙트 빅시가 애과 게이트지만 문세영 카드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기대를 갖는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출발합니다. 민병철 위원이 준비한 추천 경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인데요. 지금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죠. 신데렐라맨과 황금타, 공배당 적중까지 읽어낸 듯합니다. 일단 오경주 1000m 출마표 만나보시겠습니다. 총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주목을 받을 만한 마필은 여러 주가 거론될 수 있는데 전개상으로 좀 유리한 마필들은 아무래도 선두권 공략에 나서는 마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마필을 주목해야 할지 민병철 의원이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는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국선 3등급 마필들과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입니다. 앞선이 상당히 빠릅니다. 3번 빅세븐을 필두로 6번 더블럭키, 1번 퍼펙트 클론이 선두권을 이끌 것이고요. 자, 4번 레드빅과 5번 허스트캠프가 2선 형성하는데 전반적으로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빠른 최단거리입니다. 과연 이 선두 장악에 나서는 마필들의 동반 입상인가, 아니면은 2선에서 경합피하는 자리에서 힘한배 이후에 마지막 일격 가을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것인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 접전 구도의 오경주에서 제가 좀 강하게 노리는 마필은 3번 빅세븐입니다. 이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다카시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출발 이후 적극적으로 선행 트라이를 했었고 전 구간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 당시에 출중한 여타의 선행마를 제쳐내고 선행을 받아낼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초반 순간 스피드를 갖추게 된 말이에요. 자, 이번에 내치기의 1번 퍼펙트 클론이나 6번 더블럭키 정도가 빠르긴 합니다만 밀어나가는 스피드와 선두 장악 능력에 있어서는 3번 빅세븐을 이겨낼 수 없다 봅니다. 어떤 얘기냐, 3번 빅세븐은 다시 한번 선행 강공승부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1번 퍼펙트 클론이 빠른 페이스 단거리에서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상당히 호기록으로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요 3번 빅세븐 보내놓고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이라면은 기대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고요. 자, 6번 더블럭키가 직전에 좀 부진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만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죠. 이번에 직전의 졸전을 만회할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이 승군전 나서는 4번 레드빅, 직전에는 의외로 선행을 나서주면서 1순에서 우승했지만 굳이 이번에 선행을 나서주지 않는 조건, 또한 직전 대비 감량 혜택까지 살려볼 수 있는 말인데 이 결과적으로는요, 이 최단거리 빠른 페이스에서 그래도 단독 선행이죠. 누구냐? 3번 빅세븐이 선행 1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자, 후차권 선행 선입형 마필 중에 자, 이번에 그 완벽한 훈련 상태를 바탕으로 최단거리 자유전개 이점을 살릴 말로 자, 추천을 해드리면서 자, 민병철의 서울경마 오경주 추천 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 일단은 3번 빅세븐이 전개도 좋고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만은 조금 더 열어놓고 최종 선택을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다음 순서 진행합니다. 육경주입니다. 1700m 레이스죠.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총 12주가 출사표를 던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7번 막 금순이 검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좀 많이 받을 편성 같은데요. 이번 경주는 이승일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이제 1700m 거리겠습니다만 또 이제 인기를 모을 7번 금순이 검지, 여기에 12번 킹어 헤드가 또 이제 늘어난 부중 극복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번 편성에서는 이 7번 금순이 검지나 12번 킹어 헤드의 인기 마필보다는 좀 더 새벽 훈련 시 한층 더 파워감과 탄력이 붙으면서 이번 편성에서는 전력의 변화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에서 좀 기대를 갖고 보는 마필을 좀 더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관심 마필은 4번 야호 미라클이죠. 이 4번 야호 미라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국산 6등급 당시에서도 3위로 어떤 승급을 하고 국산 5등급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만 좀 이 지난 경주 어떤 바다권에서 큰 전력을 발휘를 못했어. 또 이번엔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이 4번 야호 미라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습을 나설 수 있는데 이번 경주가 게이트가 이제 한층 더 좋아졌기 때문에 1700m 초반 선두권을 나서 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선행은 아니더라도 선입 전개까지 나설 수 있는 마필이 4번 야호 미라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번 금순이 검주입니다. 이 7번 금순이 검지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사님 기승을 다시 하면서 부중 3kg가 늘어난 가운데 출전이죠. 이 1700m 도전, 또 이제 이 7번 금순이 검지의 부중 극복이 관건인 가운데 이 7번 금순이 검지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축복이라면 충분히 극복은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9번 더 프라미스죠. 이 9번 더 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3위를 하면서 거리 1700m를 적응을 했던 마필이 이 9번 더 프라미스입니다.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또 이제 공들인 훈련을 통해서 또 박은웅 기사 직접 공을 들어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는데요. 지난 경주에 비해서 이제 훈련 강도는 높지는 않더라도 가볍게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는 9번 더 프라미스의 또 이제 한 발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최강 파이터인데요. 이 8번 최강 파이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이 근래 들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또 이제 이 전력의 변화를 크게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8번 최강 파이터가 이번 새벽 훈련 시 대비해서 어떤 이제 파워감과 또 이제 스포셔드 탄력이 한층 더 살아남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8번 최강 파이터 지금 1700m 거리도 적응을 마치면서 꾸준하게 걸음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8번 최강 파이터의 막판 한 발도 기대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선 들어서는 이제 이 4번 야호 미라클이 어떤 이제 결승점을 두고서는 또 이제 치고 나와 주면서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7번 금순이 검지 이번 경주 또 이제 인기를 상당히 모은 가운데 부중 극복을 노리면서 1700m 제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9번 더 프라미스와 8번 최강 파이터까지 막판 한 발을 노려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조금 공격적이지 않느냐라는 느낌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번마 야호 미라클, 아무래도 저 훈련 상태의 변화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명철 의원. 네. 전개상으로는 그래도 금순이 검지가 선두권 선취입이 겸비된 조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번 금순이 검지. 자, 일반적으로 1700m 레이스를 그 선행 주도권을 잡는 말에게 전개가 유리하게 펼쳐진다고 봅니다. 이 7번 금순이 검지가 이번에 무리 없이 선행 나설 텐데요. 이 최근에 그 경주거리가 1400m 레이스였습니다. 한 번은 선두 외곽에서 그리고 직전에는 압박받는 선행 조건에서 이 만만치 않은 1400m 거리를 두 번의 연속 입상을 해낸 전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1700m 레이스가 이 금순이 검지에게는 초반, 중반, 후반 힘한 배하고 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나가기에 더욱더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1400m를 극복해냈는데 이 1700m 레이스 선행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12번 킹어헤드, 직전에 1700m 레이스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죠. 당시 끝번 신청을 하고 나와서 외선에서 선두 외곽 차분한 말머리 속에 마지막 결정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12번 킹어헤드는 외선에서 게이트를 받았을 때 상당히 전개를 잘 풀어내는 장점을 직전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옵니다. 앞선에 7번 금순이 검지 보내놓고 2선 외곽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 직전에 극복해낸 거리인 이 1700m 레이스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8번 최강 파이터가 편성에 따라 기복은 보입니다만, 자, 뒷직선에서 이번에는 좀 한 박자 빠르게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까지도 가능한 편성으로 봅니다. 이 8번 최강 파이터의 역습까지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 8번마 최강 파이터는 두 분 다 높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최강 파이터가 약간 끄는 맛이 있어서 그 부분을 힘한 배를 좀 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12번마 킹 어헤드, 이게 가장 이제 문제 마필로 보여지는데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마필이라 외곽 게이트가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과연 12번마 킹 어헤드가 지난번만큼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하고 능력 발휘를 해줄지 상당히 결과가 궁금한 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마 3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은 접전 구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님 먼저 이번 경주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부산 사경주는 주어진 부담 중량 여건과 그리고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 간의 1,400m 레이스입니다. 앞선의 상황에 상관없이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에게 주목을 하고요. 이 출발 후에 선행마 6번 장군봉을 필두로 내측의 1번 라이징 브라보, 그리고 7번 천왕오름, 3번 그레이스 정도가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질집성의 변경으로 직전에 입상을 차지한 이 9번 행운신화는 과거처럼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참고 따라가다가 코너링 이후에 스퍼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번 라이징 브라보가 작년 10월 데뷔전 졸전 이후에 올해 5월 복귀해서 단계적 거리 늘려 1,400m까지 6연속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능력 상승세의 말이었죠. 자, 직전에 이 3등급 승급전에서 다소간 강한 상대에 만나서 아쉬운 입상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라는 부분 한 박자 쉬어갔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이번 경주 내측 1번 게이트 배정받았고요. 정규성으로도 6번 장군봉 보내놓고 내선에서 열린 공간에서의 가장 또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6번 장군봉입니다. 이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마죠. 최근에 승급 이후에 1,400m, 1,600m 중거리 도전에 모두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봤습니다만 마지막 걸음 무뎌지면서 아쉬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일단 압박할 만한 선행마가 없고요. 직전 대비 2.5kg 감량 혜택, 51.5kg라는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을 톡톡히 살려서 선행 트라이가 가능한 마필로 6번 장군봉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9번 행운신화가 직전에 입상으로 재기에 성공한 말인데 단지 이제 직전 대비 3kg 대폭 올라간 부담 중량을 극복해 내니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선에서 지지 않으려는 근성을 겸비한 결정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질습성도 변경했고 이 9번 행운신화의 선전 기대치가 있고요. 자, 7번 천하오름이 직전에 1,800m 거리 선입전으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다시 한번 빠른 말도 보내놓고 2선에서 응수, 마지막 한 발 결정력,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서도 선전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7번 천하오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징 브라보 요마필 쪽에 조금 더 이제 기대치를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승일 위원 2번마 스페셜 킹덤을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번 스페셜 킹덤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이제 주행 재검 이후 첫 출전에서 4위를 했습니다만 안정된 주폭을 보인 마필이 이번 스페셜 킹덤이죠. 이번 훈련 시에도 어떤 이제 스포시 탄력 있는 주폭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직전보다는 더 나은 주폭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이번 스페셜 킹덤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1,400m 제거리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혜택을 받고 출전인 만큼 여기에 게이트까지 좋습니다. 이번 스페셜 킹덤이 지난 경주에서 주행 재검 이후 첫 출전에 변화된 모습과 이번 경주 바로 도전 기대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번 그레이스죠. 이 3번 그레이스에 이제 오카베 기수안이 기승을 했고요. 지난번 승급전에서 4위를 했습니다. 요 3번 그레이스가 이제 이용호 기수에서 오카베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재부중 51kg인데요. 1,400m에서 큰 전력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카베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또 이제 뚝심 자체도 나와주는 마필이라서 이번 레이스에서 이 1,400m 좋은 선전을 기대 노려줄 수 있겠습니다. 7번 천하오름인데요. 이 7번 천하오름 같은 경우는 이제 1,800m 지난번 입상을 해 줬습니다. 이 7번 천하오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강단이 있는 마필로 이번 새벽 훈련 시 또 이제 가볍고 또 이제 지구력 보강 위주로 컨디션 보강에 신경을 썼던 마필로 7번 천하오름 1,400m, 1,800m에서 1,400m로 줄어든 거리 2점을 살려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1번 라이징 브라보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또 이제 5위는 차지는 했습니다만 이 1번 라이징 브라보 같은 경우는 강단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마필의 생김새나 발놀림이 좋았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지난번 또 이제 컨디션 난조를 또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습보량을 늘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던 마필로 감량 2점과 또 이제 보렐리 기선이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기 아쉬움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1번 라이징 브라보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도전 가능 마필들이 상당히 좀 여러도 거론된 그런 경주인데 저도 이제 복병 한 필
좀 언급을 해드리면 10번마 오브퀵입니다. 2번마 스페셜 킹덤과 같은 21조 민장기 조교사가 사용 관리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이 약간 끄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서 그 힘 한 배를 하는 과정에서 마필과 싸우면서 힘소진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는 오히려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끌리면 끌리는 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팔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4두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 경주죠.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가장 문제 마필이 6번마 듀스 인디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기대 이하의 졸전인데 이번 경기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장거리로 접어드는 1800m 레이스입니다. 앞선이 그리 빠르지가 않습니다. 또한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개 유리해졌고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말에 주목하면서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앞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서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자, 1번 이 원더풀 룰러 그리고 6번 듀스 인디쿱 이 두의 마필이 초반 선두 장악에 수월하게 성공할 편성으로 봅니다. 자, 5번 요 황금 세상과 그리고 13번 커맨더 코어는 상대적으로는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한 말입니다.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과 지속적으로 격차를 좁히려 애를 쓰겠습니다만 전개상으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죠. 자, 이 6번 이 듀스 인디쿱은요 510km대의 거구에다가 힘과 주폭이 우수한 말입니다. 지난 6월 27일 데뷔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주행 중에 모래 맞고 뒤처지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경주부터 망사 가면을 착용하고 자, 모래 반응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서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거뒀죠. 하지만 직전에 1400m 거리에서는 출발 후 4코너 돌기 전까지 빠른 선행마 진명강호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시종 외곽 무리를 했습니다. 출발부터 4코너까지. 당연히 직선에서 무너졌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1번 원더풀 룰러 그리고 2번 ID2000 정도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데 6번 듀스 인디쿱은 상당히 전개가 편해졌다는 거죠. 내측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선두 장악 혹은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5번 요 황금 세상과 13번 커맨도코 4코너 직선 구간 들어와서는 앞선의 선두권 마필들을 맹렬하게 추격할 채비를 갖출 것입니다. 내측 1번 요 원더풀 룰러 직전에 1번 게이트 인코스 최적의 전개로 1400m 레이스 3차 가능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네요. 더군다나 빠른 말들이 그다지 없어요. 다시금 페로비치 기수가 내선 최적의 레이스를 이끌어낼 공산이 큽니다. 자, 6번 듀스 인디쿱 자, 직전에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무너졌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전개가 편해졌고 자, 초중반 힘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개를 잘 풀어낼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한 발 일격가할 이 5번 황금세상은 직전 1800m 첫 출전에서 늦추입 3착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몰아붙이는 힘이 상당히 좋은 추임마죠.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 펼쳤던 요 13번 커맨더코도 이 5번 황금세상과 동선에서 스팟 타이밍을 잡아준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앞선이 느린 편성에 내선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1번 원더풀 룰러에 주목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전개도로 살펴본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원더풀 룰러가 전개가 상당히 좋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 이승일 의원 마이티잼의 상승세가 놀랍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 12번 마이티잼이 지난 경주 1800m에서의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선전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부중 2km는 더 늘었습니다만 훈련 시의 주폭은 여전히 좋았다. 자, 그렇다면 이 12번 마이티잼 같은 경우는 부중 2km가 더 늘었습니다만 어떤 이제 1800m 제거리고요. 어떤 이제 호흡 많은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서
또다시 기대를 노려줄 수 있어 12번 마이티잼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번 원더풀 룰러입니다. 지난 경주 3위를 하면서 어떤 주폭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1번 원더풀 룰러가 이번 경주에서는 또 이제 안정된 출발 능력까지 발휘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훈련 시에도 스포량까지 늘려가면서 어떤 이제 뒷심 보강에 더욱 열을 올렸던 마필이 1번 원더풀 룰러입니다. 뒷심이 한층 더 이제 보강이 된 가운데 출전인 만큼 500km의 거구의 체구에서 또 이제 앞선에서의 선두권 자리를 잡고 도전을 기대해 줄 수 있는 마필이 1번 원더풀 룰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번 선크레스트죠. 이 3번 선크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전에서의 어떤 결정력 부족으로 4위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이 3번 선크레스트입니다. 이번 훈련 시에는 한층 더 강약을 조절하면서 스포량을 늘려가면서 주폭 변화를 노려줬던 마필인데요. 이 3번 선크레스트가 탄력이 더욱 붙었기 때문에 지난 경주 때보다는 더 나은 주폭 변화를 노려줄 수 있어 3번 선크레스트의 역습을 또 이제 중반 무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커맨더코인데요. 지난 경주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13번 커맨더코 같은 경우는 마필 체격이 상당히 좋은데요. 새벽 훈련 시에도 또 이제 상당히 이 탄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경주 승급전 상대들이 강해서 무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은 마필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주 1800m인 만큼 13번 커맨더코도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는 한 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 그리고 출발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종반에 아주 인상적인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들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듯합니다.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임 마필의 이번 경주만큼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애국의 11번마 로열 지블리 이게 이제 어떤 인상이냐면 지난번에 늦발을 하고 무리하고도 선두권과 격차를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이 흔적으로 보여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미련이 많이 남는 마필 중에 한 마리예요. 11번마 로열 지블리 이 마필을 저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이승일위원회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출되고 있죠. 대건이와 스트롱필드, 스테퍼스트와 스카이레오, 짭짤한 중배당을 연속으로 적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9경주 1000m 레이스인데요. 출마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등급 1000m면은 단거리 경주로 볼 수가 있죠. 총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서 과연 어느 마필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승희 위원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가 이제 1000m 단거리입니다. 이 편성 대비해서는 또 이제 선행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2등급 경주 편성인 만큼 또 이제 선두권, 또 이제 선행 선의까지 노릴 수 있는 마필들 또 이제 대거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번 럭키 라이트인데요. 주행 재검 이후 출전이겠습니다만 이번 럭키라이트 같은 경우는 선행력과 뒤까지 갖추고 있는 뚝심까지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주행 재검 당시에서도 1000m 상당히 근성이 좋은 주폭을 보이면서 주행 검사를 통과했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도 이제 새벽 조교 시에도 어떤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직접 심혈을 기울이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썼습니다. 강약을 조절을 잘한 가운데 출전이고요. 또 이제 스피드와 탄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럭키라이트 1000m 거리에 충분히 강공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1번 소사라죠. 이 11번 소사라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어떤 서울로 올라온 마필입니다.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의외로 인기는 상당히 모았고요. 새벽 조교 시에도 상당히 근성이 좋은 스피드와 탄력을 보였는데도 실전에서는 제대로 된 걸음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입상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11번 소사라입니다. 자, 이번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또 이제 이 새벽 조교 시에도 스포를 놔주는데도 상당히 탄력적인 주폭과
또 이제 이 11번 소사라의 또 이제 폭발적인 근성이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주 1게이트에서 11게이트 외곽으로 밀렸어도 충분히 단거리 1000m를 소화할 수 있어 11번 소사라의 선전을 기대해 주셔야겠고요. 여기 이제 6번 OS 하답이죠. 또 이제 5등급 마필인 엄지 강화하고 이제 병합 쪽에까지 올려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을 쓴 마필입니다. 이 6번 OS 하답 같은 경우는 지금 9,900만 원, 1억에 가까운 마필로서 지금 두 번의 경주, 데뷔전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어떤 이제 우승을 거머쥐면서 상승세를 노려줄 마필이고요. 5km 대폭적인 감량 2점이라는 점에서는 6번 OS 하답이 어떤 이제 제거리 1000m에서의 한 발을 또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승급전에 상대들은 강해졌기 때문에 요 6번 OS 하답은 데려가서 좀 안정적인 보조 마필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8번 비트 레코드죠. 페로비치 기수입니다. 훈련 강도는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감량 2점을 넘고 도전을 노려줄 수 있기 때문에 8번 비트 레코드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선행마들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주에서 선 투입이 가능하다. 2번마 럭키라이트 쪽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이승일위원의 추천 경주 코너였습니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번막 금수봉이 직전 경주보다 이제 부담 중량이 4.5kg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극복이 될 것인가 아닐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경주는 이승일 위원이 먼저 전개도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1,400m 거리입니다. 이번 편성은 지금 또 이제 이 11번 정상 오름이 1,400m 제거리 출전을 나서면서 어떤 이제 상승세의 주폭을 보일 마필이 11번 정상 오름이죠. 지난 경주 승급전에서도 어떤 이제 과히 뛰어난 주폭을 보이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번 편성 역시 또 이제 뚜렷한 강자가 크게 없는 가운데 출전이기 때문에 11번 정상 오름이 새벽 훈련 시에 주폭 한층 더 보강이 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노릴 수 있어 11번 정상 오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4번 파워앤스피드입니다. 이 4번 파워앤스피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중 자체가 이제 1.5km가 더 늘어나면서 도전이겠습니다. 지난번 1,400m에서 출발 향상된 모습에 또 이제 선입 전개 후 직선에서의 한 발을 노려주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죠. 이 4번 파워앤스피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새벽 훈련 시에도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했고요. 어떤 이제 1,400m 제거리 도전인 만큼 또 이제 유승환 기수 기승을 하면서 재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 영실기암입니다. 자, 1번 영실기암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이렇다 성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이제 이번에 다카시 기선이 기승을 하고 이제 도전인데요. 요 1번 영실기암이 1,400m는 또 이제 선두권 또 이제 선입 전개까지 나설 수 있는 마필이 1번 영실기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또 이제 다카시 기수 기승을 하고서 선입 4선에서 5선 전개 후 직선에서의 한 발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또 1번 영실기암이 되겠고요. 여기 3번 청마성입니다. 이 3번 청마성은 또 이제 새벽 조교 시에도 상당히 활기찬 걸음을 보이면서 또 이제 걸음 변화를 보인 마필이 3번 청마성이 되겠고요. 김혜성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면서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또 이제 새벽 훈련 시에 직접 또 김혜성 기수가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주폭 향상에 신경 썼다는 점에서는 3번 청마성도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전력의 변화를 노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가져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결승점에서는 11번 정상 오름이 직선에서의 한 발을 노려줄 수 있어 11번 정상 오름에 기대를 해 주셔야겠고요. 4번 파워앤스피드 부중 늘었습니다만 직선 도전을 노려줄 수 있는 마필이 4번 파워앤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 영실기암과 3번 청마성까지 직선에서 또 이제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네. 역시 금수봉 부담 중량이 4.5kg 늘었다.
이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은 언급이 없으셨는데 좀 이따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능력은 충분한데요. 이 두의 앞말이 상당히 높은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7번 금수봉은 최근 5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앞말에게 그 한계를 보일 수 있는 부담 중량인 57의 부담 중량이에요. 물론 단독 선행 이점을 이번에도 살려볼 수 있고 1400m 레이스 선행 1승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높아진 부담 중량을 극복해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4번 파워앤스피드는 직전에 1400m 레이스 빠른 페이스 2선 응수하면서 입상을 일궈낸 전력이죠. 역시 앞말에다가 56kg의 부담 중량.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4번 파워앤스피드는 상당히 또 체격도 탄탄하고요. 이 주행제에서도 상당히 그 안정화된 마필이기 때문에 56의 부중은 극복해내지 않을까. 또한 직전에 그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갈 뭐 훈련 상태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4번 파워앤스피드를 자, 이번에 입상권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낮은 순말들이 있죠. 11번 정상오름. 한동안 늦바락벽으로 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출발도 매끄러워졌고 한결 안정화된 주행 자세 속에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1.5kg라는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고요. 자, 역시 12번 엄지손가락도 최근에 1400m 입상 전력도 있고 직전에 3착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직전 대비 3.5kg 대폭 감량 혜택을 톡톡히 살려본다라면은 요 12번 엄지손가락도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금수봉에 대해서 이승일 의원께 질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요 마필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가운데서는 빠져 있어요. 네. 뭐 새벽 조개식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담 중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7번 금수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담 중량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어떤 이제 지금 연속 입상을 하는 가운데 이 7번 금수봉이 지금 훈련 시에는 지금 상태는 지난번보다 더 나은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좀 이 약간의 발놀림이 상당히 좀 이 부드럽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부중까지 늘어난 상황이면 이런 7번 금수봉 같은 경우는 좀 이 검증이 이런 편성에서는 좀 실전 검증은 또 이제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민병철 의원한테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한 마리만. 1번만 영실기암인데 저도 요 마필은 좋아하는 마필은 사실 개인적으로 아니거든요. 네. 결정력이 좀 부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항상 좀 좋아 보이고 못 뛴다는 느낌이 있는데 요 마필은 뭐 제의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아예 배제하지는 않고요. 그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선두권이 무너지는 레이스에서 이제 올려붙일 수 있는 말로 보는데, 자 마필보다는 기수가 좀 무섭네요. 다카하시 기수죠. 이 말을 직전에 부미노 기수가 좀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봤어요. 근데 이 다카하시 기수는 그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을 좀 밀어서라도 선두권에 가담시키는 그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게이트고요. 아예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앞말에 높은 부중을 부여받은 마필들의 그 전력이 이번에 100%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1번 영실기암의 복병권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7번마 금수봉이 부담 중량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후반부 경주기 때문에 주로 컨디션에 따라서 선행 장악 마필들의 전력이 그대로 결과로 좋게 이어진다면 쉽게 7번마 금수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경주 편성 같습니다. 일단 선행은 7번마 금수봉이 수월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경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여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1번마 퍼펙트 빅시, 6번, 9번, 7번, 3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7번마 금순이 검지, 12번, 5번, 8번, 9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5번마 황금 세상, 1번, 6번, 12번, 13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4번마 파워앤스피드, 7번, 11번, 12번, 3번 순서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번마 라이징 브라보,
6번, 9번, 2번, 7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경마가 재밌다는 표현은 그만큼 분석하고 추리하고 결과가 일치할 때 느끼는 희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주시고 그만큼 연구하는데 시간 할애를 좀 더 해주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경마일입니다. 끝까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준비도 좀 두툼한 옷을 해가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